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기아는 온라인으로 전용 전기차 EV6의 월드 프리미어를 실시했습니다. 저는 기아 EV6의 신차 발표 영상들을 보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되었습니다. 마치 내가 400m 드래그 레이스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착각도 들었습니다. 평소 잘 보지 못했던 맥라렌 570S, 포르쉐 타르가, 람보르기니 우루스 등 5대의 최고급 고성능 스포츠카와 EV6와의 일대 결전이 있었습니다. 이 쟁쟁한 차들과 경쟁하는 EV6의 순위는 과연 몇 등이었을까요? 초반에 전기차 특유의 가속 성능으로 치고 나오다가 맥라렌에게 추월당하면서 아쉽게 2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결과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30년 이상 자동차 회사에 일을 했지만 꿈에도 가져보지 못한 이벤트였고 멋진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기아 EV6의 월드 프리미어 메인 주제는 EV6의 고성능 버전 EV6 GT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아의 전기차 전략은 2월 9일 열렸던 기아 CEO 인베스트 데이 때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를 의식한 점도 있지만 메인스트림 브랜드의 테슬라가 되겠다는 기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첫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 EV6는 3월 15일 내외관 디자인이 공개되면서 현대 아이오닉5와 비교되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차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이버에서 두 차종 이름이 검색된 양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해보면 기아 EV6의 검색량이 훨씬 많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리런칭 기간 중 두 차종이 홍보전에서 기아가 앞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5의 첫날 계약 대수가 23,760대를 기록하며 대박을 냈다고 현대차는 홍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여 두 차종 중 어느 한 차종을 구입하겠냐는 질문에서도 기아의 EV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두 차종의 판매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는 표준 차량과 함께 스포티 루킹 차인 GT 라인을 7월에 양산하고 고성능 버전 EV6 GT는 내년 하반기에 런칭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개발이라면 3, 4개월 후에 연차적으로 양산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일까요? 기아는 해외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스포티하고 다이내믹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수익성 향상을 위한 업마켓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미국 시장 옵티마의 2.0 터보 고성능 버전을 운영하여 왔고 지금도 2.5 터보 GT 버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현지 생산 전략차 C들을 베이스로 GT 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전략에 자극받은 현대차는 뒤늦게 본격적으로 N 브랜드와 N 라인을 주요 차종에 런칭하면서 최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아 EV6의 고성능 버전 양산 시점이 늦어진 것은 개발 착수 시점이 그만큼 늦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아는 전기차에도 동일한 전략을 수립하여 EV6 개발 초기부터 고성능 버전을 제안했을 것입니다. 저희 과거의 경험을 살려보면 연구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현대차보다 먼저 기아가 개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기아의 고성능 버전 개발 요구에 N 브랜드와 간섭 우려 등을 이유로 개발 착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2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개발을 중지하고 전기차 등 환경차에 올인해야 하는 기아의 플랜 S 전략 이행을 위해서는 이 고성능 버전이 다시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뒤늦게 개발 방향을 확정하다 보니 기본차 시점보다 꽤 늦게 양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크로아티아의 리막과 협업을 하는 방향을 검토하였지만 리막이 모터 등 EX3 이 GMP용으로 탑재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이런 와중에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서 독자 개발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GMP 플랫폼을 활용하며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EV6 GT는 포드의 마크2 GT와 테슬라 모델 Y의 퍼포먼스와 직접 경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30kW의 출력으로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260km/h의 최고 속도와 경쟁 모델보다 0.2초 빠른 제로백 성능 3.5초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소개된 EV6의 내외관은 EV6 GT 버전에만 적용되는 차별화된 사양이라고 합니다. 기본차에 대한 내외관 평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지난번 영상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EV6 GT의 내외관 스타일을 기본으로 기본차와 차이가 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여 봅니다. EV6는 한마디로 아이오닉5와 함께 기존 SUV와는 다른 유니크하고 개성적인 디자인으로 새로운 장르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 공개된 기본차의 바디 컬러는 화이트 계열로 되어 있어 차량의 존재감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고성능 GT 버전에는 바디 컬러가 무광 그레이로 되어 있고 일부 부품이 새롭게 디자인되면서 기본차보다는 훨씬 디스팅티브하고 임팩트풀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관에서는 범퍼의 형상이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측면에서는 가니쉬 부분도 새롭게 디자인되었고 휠 아치에는 표준차의 블랙 처리 대신 바디 컬러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휠은 기본차의 19인치, 20인치와 다르게 GT에는 21인치 사이즈가 탑재됩니다. 리어에서는 리어 범퍼와 디퓨저의 형상이 좀 더 스포티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내장에서는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스포츠카 이미지를 서포트하는 버켓 시트가 가장 클로즈업 됩니다. 현대 i30N에 탑재되어 있는 시트와 매우 흡사한 구조로 아마 시트 커버링만 다르게 처리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트, 콘솔, 칵핏 등에는 GT 버전의 인테리어 키 컬러가 된 라임 컬러가 라인으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지난번 영상에서 좀 크게 보이고 구식 스타일이었다고 평가했는데 기아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GT 버전에는 D컷 형상의 스티어링 휠을 채용했으며 GT 버튼이 따로 추가되었습니다. 라임색을 띠고 있는 이 GT 버튼을 누르면 GT 모드로 변경되면서 제로백 3.5초 성능을 경험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증강현실 기능을 탑재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눈에 띕니다. 이 기능은 폭스바겐 ID3, ID4에 적용된 기능과 동등 수준이라고 평가됩니다. 이번 발표에도 역시 커브드된 디스플레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도 새롭게 개발되는 전기차에 트렌디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현대 아이오닉5의 평면 타입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맛이 더 있다고 평가됩니다. 전기차에서는 소음이 작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오디오 시스템 성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아는 지금까지 준중형급에 사용하던 하만 카돈 스피커를 제규어, 랜드로버 등 프리미엄 브랜드에 적용하고 있는 메리디안 오디오 시스템으로 고급화시켰습니다. 아이오닉 5는 계속해서 보스 프리미엄 스피커를 채용하고 있지만 머스탱 마키는 뱅 & 올룹슨을, 테슬라는 자체 개발한 14개의 스피커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오디오 성능을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스타일을 강조한 EV6의 상품 컨셉에도 불구하고 거주성, 화물 공간에서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휠 베이스가 아이오닉 대비 100mm 작은 2900mm가 되다 보니 화물실 공간은 아이오닉 대비 20L가 작은 520L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의 엔진룸에 해당하는 공간에 프렁크라는 다용도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 ID4는 프렁크 공간을 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머스탱 마키 2의 프렁크 용량은 133L로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가지 사용 장문을 통하여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EV6는 스타일을 중시하는 후드 형상과 낮은 후드 높이로 2휠 드라이브 차량에서는 51L, 4휠 드라이브에서는 20L 정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에서의 캠핑카나 요트를 끄는 견인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2000년대 초 이런 사용 조건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포티스를 출시했다가 대리점으로부터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기아 EV6에서는 배터리 용량이 35% 이상 남아있을 때 1600kg을 견인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폭스바겐 ID4의 1000kg, 머스탱 마키의 750kg과 비교했을 때 큰 세일즈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V2L 기능은 현대 아이오닉 5에서도 가장 강조된 부분입니다. 기아는 50인치 TV와 에어컨을 2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3.6kW 정도를 차에서 끌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은 파워데이에서 테슬라처럼 전기차를 활용하여 전력 소매 사업을 구체화한다고 발표했고, 일본 업체들은 재난에 대비한 V2L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도 V2L 기능에 머물지 말고 좀 더 사업 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V6의 배터리 용량은 스탠다드, 즉 표준형으로 58kWh, 롱레인지 항속형으로 77.4kWh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조달되고 있습니다. 항속형 배터리의 용량의 경우 현대 아이오닉 5보다 4.8kWh가 큽니다. 이 차이만큼이 기아의 543의 차별화, 즉 510km 이상의 항속거리, 4분대에 100km 주행 가능한 배터리 충전, 3초대의 제로백 성능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됩니다. 배터리 용량은 그로스와 네트치로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현대차, 기아의 경우는 그로스치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트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 후 순수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이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드와 닛산이 고용량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폭스바겐, 테슬라, 기아는 거의 동등 수준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V6의 최대 항속거리는 항속형 배터리로 투휠 드라이브 시 WLTP 기준 510km 이상입니다. 배터리 용량 차이로 인하여 아이오닉 5의 국내 인증 항속거리는 429km로 확정되었습니다. WLTP 기준으로 하게 되면 최대 480km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기아 EV6의 국내 인증 항속거리는 460km에서 470km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EV6의 모터 출력은 투휠 드라이브의 경우 현대 아이오닉은 160kW인데 반하여 기아는 168kW로 올힐 드라이브 경우 현대 230kW인데 반하여 239kW라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다르게 발표한 것은 기아의 경우 모터 출력은 160kW, 230kW지만 피크 출력은 모터 출력보다 더 나와서 피크 기준으로 커뮤니케이션 한 것으로 보입니다. 4휠 드라이브, 올힐 드라이브 차량인 경우 239kW의 출력, 605Nm의 토크 성능으로 제로백은 5.2초를 기록하면서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년 국내 최초로 소울 EV를 개발했던 기아는 7년 만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용한 EV6를 발표했습니다. 플랜 S 전략하에서 미래 기아를 선도할 핵심 모델로 테슬라의 모델 Y와 포드 마키, 폭스바겐 ID4와 충분히 경쟁할 무기를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새로운 브랜드 전략과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기아가 발표한 2030년 88만 대 전기차 판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